할게요. 자, 반갑습니다. 한국 AI 투자 센터 홍지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11월 19일이거든요. 목요일이네요. 자, 오늘 시장도 이제 간단하게 좀 보고 우리가 또 전략적인 부분들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그죠? 자, 시장이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지만 많은 분들이 그 어떤 성과물을 가져가기는 좀 어려운 시장이다라고 제가 좀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뭐 사실상 지수는 좀 올랐지만 그 지수 관련해서 어떤 종목들을 뭐 예를 들면 지수 땡기는데 대형주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뭐 삼성전자를 갖고 있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뭐 다른 대형주가 내 포트 안에 없으면 나는 소외될 가능성이 높다, 그죠? 이제 그 부분들이 중요해요. 그래서 지수는 좋지만 내가 그 안에서 어떤 종목을 매매해야 되는가, 또 포트를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는가, 이제 이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많은 개인들이 그런 거 생각 안 하죠. 그냥 저는요 그냥 바이오 많이 샀어요, 아니면 신재생량 많이 샀어요, 아니면 코로나 관련주 많이 매수했어요. 그래서 물려있는 분들이 대다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누구는 그런 종목을 많이 사서 기다리고, 또 누구는 또 새로 들어가고 좋은 종목 들어가자마자 또 수익 보고, 약간의 입장 차이가 항상 있습니다. 입장 차이라는 게 주식을 하다 보면 없을 수가 없어요. 항상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좀 유리할 수 있는가, 이제 이 부분들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 뭐 항상 제가 방송에서 이야기 드리는 거지만 시장이 올라간다고 여러분들이 편하게 돈 벌 수 있는 방법, 글쎄 편할까요 과연? 진짜 잘하는 사람한테 리딩 받아도, 그러니까 저희 쪽에서 여러분들 리딩 받으셔도 마음은 제가 볼 때 그렇게 편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왜? 본인의 생각과 좀 다르게 움직인다고 느낄 때가 분명히 있을 거고, 차익 실현돼도 본인의 어떤 그 만족감을 과연 충족시켜 줄 거냐, 그거는 뭐 개인차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저희 쪽에 뭐 감사합니다라는 어떤 인사를 해주시는 분들도 계신 반면에 자기는 요거 갖고는 조금 성에 안 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의 입장 차이가 있는 거고, 누군가는 뭐 한 달에 50% 수익에 만족을 하는 반면 또 누군가는 한 달에 10%, 또 누군가는 또 20%, 그죠? 아니면 5%가 어디냐? 1년 금리가 0.5%인데 5%가 어디입니까? 그래서 5% 수익 내줘도 여러분들 만족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입장 차이들이 확실하게 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누군가는 50%. 그러니까 50% 원하는 사람이 5%, 10% 수익 나면은 뭐야? 만족을 하겠어?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조금 더 뭔가 내가 그 50%를 채우기 위한 것들을 찾아 떠나겠지. 근데 중요한 거는 매달 50% 내는 과연 재테크가 있을까? 이런 게 있으면 여러분들 지금 전국에서 가장 부자가 됐지 않았을까요? 그죠? 그래서 뭐 희망을 꺾는 얘기가 아니라 어느 정도 우리가 희망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실에서 가장 확률 높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 확률 높게 진행을 시켜서 그 돈이 내게 될 수 있게 만드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뜬구름 잡는 얘기보다도, 그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다. 이제 그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 시장 자체는 지수는 괜찮지만 많은 분들이 다 수익이 나는 그런 시장은 아닐 수 있다. 이제 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앞에 이제 내용을 간단하게 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죠. 그럼 누군가는 맞아요, 홍 전문가님, 전문가님 말대로 시장은 오르는데 제 종목은 안 가요, 내지는 뭐 제 계좌는 불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에 대한 이제 고민이 있는 분들도 다수 계실 겁니다. 그죠? 이미 뭐 잘하고 있으면 그냥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수익 나면은 자랑하고 손실 나면은 가만히 있고.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당연히 그렇지, 그죠? 장 나쁘면 방송 안 하고, 장 좋으면 잘났다고 방송하고. 근데 저희는 이제 꾸준하게 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또 이제 보완해야 될 점은 뭐냐, 그 다음에 조금 더 여기서 부각시켜야 될 점은 뭐냐. 그러니까 잘하는 건 더 이제 잘하게끔 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뭔가 이제 분석이 잘못됐으면 그거를 어떻게 수정해서 대응했을 때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을까, 이제 그거에 대한 고민이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상황들이 계속 만들어 가야 되는 건데, 자, 어찌됐건 간단하게 조금 지금 상황을 좀 볼게요. 오늘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오늘 뉴욕 증시가 떨어졌어요. 그죠? 아침에 다우랑 S&P, 나스닥 3대 지수 모두 좀 빠졌습니다. 나스닥이 한 0.8%, 나머지 S&P나 다우는 한 1% 정도 이제 빠졌습니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미국이 빠지는 것도 사실 이상할 게 없는데 간단하게 좀 차트 흐름 보면서 우리가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면 봐봐요, 여러분들. 요게 지금 그렇게 많이 올랐다고 차트 화면 보시면은 감이 어느 정도 안 오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몇 프로 올랐냐면 저점 대비 한 13% 올랐어요. 다우가 이 저점에서 한 13% 정도 반등이다. 그럼 대략적으로 그러면은 11에서 13% 올랐네요. 그럼 종목별로도 최하 얼마? 13에서 그 이상 올라와야 일단 시장만큼 움직인 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나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보시면은 얼마 한 10% 정도 올라왔습니다. 10% 정도 올라왔어요. 그래서 일단 지금 뭐 다우나 나스닥, S&P 지금 뭐 미국 증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지수가 굉장히 좀 강하게 반등을 좀 보였습니다. 뭐 대만, 독일, 뭐 니케이, 일본이죠. 그 다음에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크게 못 올랐어요. 왜? 그동안에 워낙 얘네들은 좀 강했기 때문에 박스권의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홍콩 항생지수 같은 경우는 홍콩 증시도 조금 올랐습니다. 저점에서 한 10%. 그래서 이번에 11월 초에 반등을 보인 국가들 보면은 대체적으로 다 한 10%씩은 올랐습니다. 근데 이제 당연히 10% 오르면 한 2, 3% 빠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너무도 당연한데, 근데 여러분들 당연한 건 알지만 막상 빠지면 기분이 어때요? 언짢잖아. 그죠? 야, 이제부터 하락이 시작되는 거 아니야? 라는 불안감이 또 휩싸이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잡아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역할이고 큰 역할인데, 그게 사실 쉽지 않죠. 왜? 전문가 본인들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오죽하면은 3월 달에 매도하세요라고 하든가, 요때 이제 요런 시점에서 매수를 미룬다거나 아니면 홀딩 내진 매수를 모르겠다, 정확하게 판단을 못 한다거나,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매수는 못 하더라도 홀딩, 그러니까 파는 자리는 아니거든요, 이 자리가. 근데 차트만 갖고 분석하면 이건 뭐예요? 매도 자리지. 왜? 저점이 깨졌으니까. 우리가 차트 보면은 어디 깨지면 파세요, 어디 뚫으면 사세요라고 하잖아요. 그게 너무 단순하지만, 그게 성공할 때도 있지만 그게 거의 성공률이 희박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디 뚫었다고 매수하는 경우는 많진 않아요. 물론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상황을 봐가면서 접근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지금 보면은 뉴욕 증시는 밀렸어. 그죠? 뉴욕 증시는 빠졌는데 우리나라 증시는 반등에 성공을 했다. 자, 근데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워낙 강할 뿐더러, 강한 이유에는 여러분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원화 강세 기조 이어진다. 근데 오늘은 환율이 이제 올랐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우리나라 실적 전망치가 사실상 계속 상향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뭐 돈을 잘 버는데 더 잘 벌 수 있다.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양극화는 진행될 수밖에 없어요. 잘 나가는 데는 잘 나가는 거고, 안 되는 데는 안 나가는 거예요, 사실상. 옛날보다 더 그게 극명하게 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냥 사람이 여러분들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전에는 막 돌아다니면서 어떤 물건을 사러 다녔으면 지금은 인터넷에서 보잖아요. 그죠? 근데 이쁜 게 딱 보여. 그럼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이 거의 비슷해요, 사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는 게 조금 비슷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원빈 보고 못생겼다고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내 취향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그죠? 그러니까 잘생긴 사람은 잘생겼어. 내 취향이 아닐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처럼 사람들이 이제 보는 거, 그러니까 어떤 차를 보는 안목도 그렇고, 맛을 볼 때도 마찬가지고, 옷을 볼 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결국에는 뭔가 굉장히 좋은 상품을 내놓은 기업 같은 경우는 한쪽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고, 반대인 경우는 아예 안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양극화는 점점 어떻게 심해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어찌됐건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 전망치가 또 상향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모든 어떤 불확실성이 좀 해소되는 그런 그림으로 간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이게 핵심이에요. 오늘 다른 거보다 어제 이제 나온 뉴스가 여러분들 이거예요. 화이자가 3상 완료 결과도 내보냈죠. 얼마? 95%로.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정치적으로 미국이 먼저 하냐, 러시아가 먼저 하냐, 중국이 먼저 하냐. 여러분들 느낄 때는 중국이랑 미국 개발 똑같이 만다고 만약에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똑같이 개발했어. 누구 말을 믿을까? 미국 말을 믿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아직까지는 그런 전 세계적으로 이미지가 좋지 못하죠. 근데 경제적으로는 영향력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 내에서도
같은 업종에서도 경쟁이 지금 심화된다라는 거지. 화이자 같은 경우는 삼상 중간에 90%라고 발표했는데 이번에 95%를 완료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요거 신약으로 이제 내 보낼 테니 허가해 주쇼라고 요청을 했잖아요. 근데 삼상에 그 성공을 하면 당연히 신약이 나오는 건 맞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완벽하지 않아서 또 백신 같은 경우는 사상까지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접종을 하고 거기서 또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결국에는 일단 호재인 건 분명한 건데, 현재로서는 시장에서 뭐예요? 반응을 안 했죠. 그럼 뭔데? 이건 선반영이에요, 여러분들. 그냥 단순합니다. 호재가 나왔으면 주가는 어떻게 해? 올라야 돼요. 근데 개인들이 느낄 때는 이거 좋은 예우니까 무조건 가겠어 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삼상이 결과가 좋게 나왔는데 못 가. 그러면 그 상황은 저 뉴스는 시장에 많이 반영이 됐구나 라는 걸 여러분도 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앞으로 이제 백신이 나온다고 해서 추가적으로 이전처럼 막 10% 급등하고 5% 급등하는 상황이 과연 만들어질 거냐는 약간 물음표가 있는 거예요. 왜? 백신이 여러분들 예방률이 90%야. 맞으면 안 걸려. 근데 만약 변종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다시 만들어야지 뭐. 그럴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 그죠? 근데 중요한 건 그 백신을 맞기까지 지금 시간이 얼마예요? 내년 한 2분기나 돼야 맞는다는데? 왜? 워낙 인구도 많고 이제 생산 시설을 그렇게 잘 갖춰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생산 시설을 잘 갖춰진 제약회사가 많지 않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뽑아낼 회사가 많지 않다 보니까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뭐 셀트리온, 삼바, SK케미칼, SK바이오사이언스죠. 그다음 녹십자 이런 쪽으로 뭐예요? 우리가 이제 CMO라고 이야기를 하죠. 위탁 생산을 해주쇼라고 이제 하고 계약을 하는 거지. 그래서 최근에 뭐 녹십자도 많이 올랐고 SK케미칼,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것들이 움직이는 이유가 이제 거기 있습니다. 자, 어찌됐건 그냥 여러분들 그냥 다른 거는 물론 많이 아시면 좋아요. 많이 아시면 좋지만 이게 핵심이에요. 호재 떴는데 못 갔어. 많이 반영됐다. 그러면 뭐예요? 그냥 너무 앞으로 이런 뉴스가 나온다 해도 너무 흥분하지 말자. 그게 핵심이지. 왜? 현실과 지금 괴리가 심하죠. 백신이 나와서 그래 내가 백신을 맞고 안 걸리면 괜찮은데 독감 백신 맞는다고 독감이 안 걸리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저 옛날에 독감 백신 맞았는데 막 감기 막 되게 기침 심하고 막 이랬거든요. 아무튼 내용이 할 이야기는 굉장히 좀 많지만 핵심은 이 부분이에요. 그럼 현재는 너무 코로나 환자가 많이 증가되고 있고 사망자도 많아지고 있고 우리나라로 지금 오늘 340명이 지금 어떻게 또다시 돌파되고 확진자가 증가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다시 확진자가 많아지는데 백신은 나왔어. 근데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건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뉴스 보고 안일하게 행동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그 백신을 맞기까지의 시간이 있잖아 지금. 내년에 그러면 한 4에서 6월달 여러분들 백신 맞는다고 칠게요. 근데 지금 12월부터 그때까지 요만큼의 시간이 있잖아요. 텀이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확진자가 너무 많고 해갖고 경제 상황이 어려워져. 그래서 어디 하나 망가지는 데가 있어. 그럼 어떻게? 백신은 나중에 나오는 거 오케이 알겠어. 하지만 현재 어렵잖아. 그러니까 그게 지금 어떻게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도 오늘 미국 증시가 빠진 이유가 그런 부분들이 크다. 이제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악재라는 얘기가 아니라 호재긴 하지만 사실 많이 반영이 됐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그러면 백신을 맞아서 좋아지는 그러면 결국 어쩔 수 없어. 확진자가 이제 줄어들어야 돼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이제 확진자가 줄어들어야 이 효과가 진짜 나오는구나. 그러면서 경제가 좋아지겠구나 라는 어떤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지? 이제 그 부분 우리가 좀 기억하자고요. 그래서 요 이제 백신 이야기 나와도 여러분들 너무 혹해서 대응하지 말고 어떡하지? 내가 못 사면 어떡하지? 아니면 무조건 가겠지? 이런 어떤 아니라는 생각은 버리자.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모더나도 곧 발표한다고 하고요. 관련주들이 있잖아요. 그죠? 모더나 관련주가 바른손 이런 거 있고
파밀셀 이런 것도 있고,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도 이제 영국계 기업이고 옥스퍼드 대학이랑 공동 연구 개발을 하는데, 이제 요것도 이제 수일에서 수준에 발표한다고 합니다. 여기 관련주가 뭐 진맥트릭스 좀 잘 가죠.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오늘 유나이티드 지금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죠. 그 다음에 뭐 SK 케미칼 뭐 이런 것들. 왜? 아스트라제네카랑 노바백스랑 SK 케미칼, 그러니까 SK 바이오사이언스랑 CMO 계약을 했으니까 이제 그것들. 그래서 일단은 요 부분들. 그래서 일단 지금 뭐 전체적으로 호재가 나왔지만 그 호재는 굉장히 크게 작용한 건 아니다. 하지만 요거는 그냥 시장에서는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지금 느끼고 있다라는 거고, 결국 큰 그림은 그냥 코로나가 앞으로 감소하는가, 이제 그 부분들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여러분들 시황이 제일 어려워요. 시황이 사실 제일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시황은 경험 없으면 여러분들 털려요. 무조건 털리게 돼 있어. 그러니까 사실상 이거 지난번에 제가 뭐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는 부분이지만, 지난번에 요거 저점 잡아 드린 부분도 딱 무조건 여기가 바닥입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왜? 개인 투매 나옵니다. 이 자리에서는 여러분들 절대 뭐 파시면 안 됩니다. 우려감이 있죠. 하지만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빠지는 거고, 거기서 투매가 나오는 건데, 사실상 분위기가 안 좋을 때 버티는 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에요. 웬만한 내공 갖고는 못 버텨요. 여러분들 스스로도. 이거 진짜 팔자리 아니니까 기다리세요. 왜?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인데 막 저점이 깨져서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40% 될 것 같은데, 이게 사람 심리가 오이씨 내 종목 이렇게 빠질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면 여기서 판다고. 예. 못 버텨요. 버티질 못해요. 예. 그냥 갖고 있다가 던져요. 근데 웬걸 그 사람들이 던지면 주가가 빠르게 올라오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웬만한 내공으로는 이게 사실상 못 버티고, 저처럼 여러분들 이렇게 방송하고 리딩하는 사람은 더 하겠지. 왜? 제가 말이 뱉은 게 만약에 반대로 움직인다거나 잘못됐으면 뭐예요? 아주 그냥 무슨 욕을 먹겠죠. 그죠? 큰 욕을 먹겠지. 야, 이씨 뭘 한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해. 누군가는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요게, 결국에는 개미 털더니 어떻게 끝반등을 일으키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 갖고 노는 거예요, 사실 지금.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들이 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제일 많이 들어와 있다. 지금 현재까지 거의 한 35% 지분율을 갖고 있어요, 전체 시장에서. 근데 많이 산 만큼 바꿔 말하면 뭐 많이 올라야 얘네들이 돈 버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그거를 이용을 하자. 그래서 시장을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힘드실 수 있다. 뭐 흔들릴 때 힘드실 수는 있는데 버텨가는 어떤 상황들을 우리가 좀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조정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장이 좋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올라가는 줄 알아요. 그리고 장이 좋을 겁니다 그러면 자기 종목도 이렇게 올라갈 줄 알아요.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파동을 그리면서 움직이고, 그 다음에 종목도 마찬가지고 파동을 그리면서 움직이고. 근데 올라갈 땐 기분 좋은데 내려올 때 별로죠. 그러면 또 뭐예요? 올라갔다 밀리면 그때 팔 걸 또 생각하고 있어요. 장기 투자 막상 하고 싶은데 막상 본인이 그렇게 움직이지 못하면 이건 소용없는 거잖아요. 현실에서. 그죠? 그러니까 항상 많이 벌었구나라는 게 눈에 보이면은 그냥 부럽기만 하고, 내가 그냥 현실에서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고민하면 머리 아픈 거거든. 사실상. 그죠? 자, 그럼 이제 최소한 여러분들 수익이 지금까지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내지는 어떤 갈피를 못 잡아서, 나 급등주만 하는데 어떤 종목 사서 10% 먹었어요, 15% 먹었어, 오케이 잘했어요.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요거 한두 번 먹는다고 내 인생이 안 바뀌잖아. 그러니까 내 인생을 바꿀 정도로 여러분들 돈을 버셔야 돼요. 그지? 꾸준하게 수익이 나는 방법으로 일확천금, 기본에 충실하다 보면 일확천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장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 빠질 때는 기분이 나쁘고 올라가니까 다행이다 이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왜 그래? 내가 자신감이 없어서 그래요. 아니면 너무 이게 지금 심리가 급해요. 왜 그래? 둘 중에 하나예요. 모르거나 아니면 내 자금의 어떤 여유 자금이 아닌 거야. 그지? 당연히 누구나 돈을 많이 벌고 빨리 벌고 싶어하는 심리는 있겠지만 그거 어쩔 수 없어요. 상황에 맞춰가는 게 가장 베스트예요. 근데 이제 분명한 거는 웬만한 직장인들보다 장이 좋으면 여러분들 더 많은 돈을 벌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래서 장 좋을 때는 에이씨 내가 회사 때려쳐야지, 이거 주식해서 한 500만원 벌었는데 내 월급 한 200만원인데 주식해서 버는 게 더 낫겠네 이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그러다가 그만둬갖고 장 꼬꾸라지 마 괜히 그만뒀다 이러고 또 후회하는 분들도 계시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급등주 여러분들 10에서 15% 먹는 거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걸 못해서가 아니에요. 이렇게 먹었어. 근데 손실 볼 때도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뭐 5% 그러니까 수익 난 만큼 그 이상 까먹어요 나중에. 벌었다 까먹었다 벌었다 까먹었다 나중에 또 까먹고 또 까먹으면 계좌가 그냥 내려오는 거지. 가만히 있는 게 나았을 정도로. 그죠? 그러니까 번 돈조차 지키지 못해요. 뭐하면? 급등주 매매 잘못하면. 그러니까 급등주가 나쁘다가 아니라 여러분들 이거 대응하는 뭐 방법을 모르잖아요. 그죠? 대부분의 개인들은.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꼭 실수가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부모님들이 지금 뭐 예를 들면 맞벌이 하시는데 집에 이제 초등학생 애 둘이 있다 아니면 뭐 혼자 있다 그럼 가스레인지 쓰지 말라고 위험하니까 이야기를 하잖아요. 잘 못 쓰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종목도 주식도 마찬가지. 내가 대응을 잘하고 그 방법을 제대로 알면 괜찮은데 그 방법을 제대로 모르면 그게 나한테 어떻게 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될 때는 괜찮아요. 근데 그 잘 되는 게 지속되지 않는 게 문제거든 사실. 그냥 간단히 예를 들어서 뭐 여왕금속이라는 종목 최근에 또 변동성이 크잖아요. 이런 종목 한번 볼게요. 25% 올라가다 마이너스 12% 빠져. 이거 변동성이 얼마예요? 40%에 하루에. 그죠? 근데 여러분들 요때 갖고 계셔서 올라갔다 어떻게 들고 계셨는데 안 팔아서 꼬꾸라지죠. 어떻게 사람이 팔까? 아니에요. 계좌에 찍힌 걸 봤기 때문에 매도가 안 나가죠. 여기서 야 내가 100만원 벌었는데 이게 100만원이 플러스 20만원으로 확 줄었어. 어떻게 안 팔아. 죽어도 깨어난다 안 팔아. 왜? 이게 아쉬워서 못 파는 거거든. 그 뒤부터 이제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계속 기다리다 나중에 꼬꾸라지면 올라갈 거야 올라갈 거야 좋을 거야 좋을 거야 하다가 더 빠지면은 그때 또 팔 거라고 또 후회하는 거. 그러니까 그게 항상 반복이에요. 그게 항상 반복이라고. 그래서 항상 대응을 잘해야 될 구간 아니면은 욕심내지 말아야 될 구간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데 보통의 투자자들은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전략들이 잘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우리 지금 알파 이제 프로그램 쓰시는 분들 알파 쓰시면은 그런 고민 안 해도 돼요 사실. 그러니까 사람인지라 팔았는데 더 가는데 아쉬운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팔았는데 더 가는 것도 아쉽고요. 안 팔았는데 빠지는 것도 여러분들 열받잖아요. 그러니까 이래저래 주식하다 보면 승질나 사실. 근데 벌고 승질나는 게 낫겠어요? 못 벌었는데 승질나는 게 낫겠어요? 당연히 벌고 열받는 게 차라리 낫지.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들을 우리가 만들어 가자라는 거죠. 그래서 알파 쓰시는 분들도 항상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해왔던 어떤 방법대로 하려고 하지 말라고. 왜? 애초에 여러분들의 방법은 틀렸다. 방법은 틀렸으니 그 방법을 이제는 뭐 바꿔보자. 그게 이제 인공지능, 그러니까 전략 매매 이제 이 부분인 거고. 그죠? 왜 잘못된 방법을 계속 쓰면은 그게 올바르게 되겠냐고. 아니요. 절대 아니에요. 방법이 잘못됐으면 방법을 바꿔줘야죠. 근데 그 방법이 바꾸면은 익숙하지가 않지. 우리가 젓가락질을 옛날에는 못했는데 어른한테 혼나갖고 막 바꿔. 근데 익숙하지 않은 게 여러분들 힘들거든요 사실. 옆으로 새우잠 자는 사람도 올바로 똑바로 누워서 자는 게 힘든 것처럼 이게 사실 내 몸에 익숙하지 않은 게 교정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도 요즘에 좀 탄산 중독까지는 아닌데 한동안 좀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 맥주를 먹으면 술을 많이 먹게 되니까 좀 자제를 해요. 평일엔. 근데 뭔가 안에 이제 그 탄산감이 좀 들어가야 되는데 그 들어가지 않으면 뭔가 좀 시원한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 물로서는 해결되지 않는. 그러면 사이다나 뭐 콜라 먹을 수 없고. 근데 몸에 안 좋은 건 뻔히 알지만 어떻게. 그 순간의 그 느낌 때문에 놓칠 수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을 계속 좀 바꿔가요. 그리고 요즘에는 그런 거 안 먹으려고 결명자 먹거든요. 결명자. 그러니까 주식도 여러분들 좀 비슷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방법을 바꿔야 된다라는 건 내 몸에 익숙하지 않아요. 하지만 분명히 내가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잘못됐다라는 건 수익이 꾸준하게 안 나고 제대로 안 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분할 수 있잖아요. 아, 운이 좋아서 운이 좋아서 수익이 났는지, 아니면 내가 이거는 진짜 분석 잘하고 대응을 정말 올바르게 해갖고 수익이 났는지. 운이 좋든 실력이 좋든 두 가지, 여러분들 이 부분 중에 가장 핵심적인 건 장이 좋을 때예요. 그러니까 장이 좋아야 여러분들 어차피 운도 좋을 수 있는 거고 실력도 여러분들 발휘될 수가 있는 건데, 근데 여기서 꾸준하게 갈 수 있는 거와 아니면 조금 더 먹을 수 있느냐, 이제 그 차이인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운보다는 실력이 갖춰져야 여러분들 꾸준하게 많이 드실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떤 행동 교정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이 사실상 굉장히 좀 중요한데, 이 부분들이 필요한 건 왜 그러냐면 장이 지금 좋잖아. 좋아질 뻔 하잖아요. 특히 코스닥이. 자,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 드렸지. 뭘 이야기 드렸어요? 코스닥이 상대적으로는 못 가지만요, 갈 겁니다. 왜? 순환매 나올 거거든요. 대형주 많이 샀으면 그 다음에 중소형주 못 간 거 골라서 땡기게끔 되어 있습니다. 돈의 흐름이 그래요 라고 이야기 드렸죠. 그래서 대형주 막 삼성전자 막 많이 가고 막 삼성 SDI 가고 막 이러는데 현대차 가고 기아차 가고, 근데 난 그 종목들이 없어. 어떡하지? 아, 이번엔 놓쳤는데 그럼 다음 기회를 어떻게 잡아야 될까? 그럼 다음 기회를 잡아야 되는데 또 그런 거 잘 간다고 그걸 사면은 여러분들 진짜 어리석은 거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항상 추격 매수만 하다가 볼일 못 보는 거예요. 왜? 가는 게 더 갈 줄 알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막 이 자리에서 사갖고 얼마나 먹겠다고. 봐봐요. 자, 삼성전자가 그래 강한 거 알아. 자, 근데 보시면 이때 5% 올라갈 때 11월 16일날 막 월요일날 이때 사면 진짜 답답한 거지. 그죠? 저점에서 이렇게 올라왔어. 야, 그러면은 한 15% 올라왔다, 20% 올라왔다 칩시다. 그럼 여기서 샀어. 그럼 삼성전자가 이렇게 올랐으면 여기서 그러면 더 급등할 가능성이 얼마나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내가 매수했을 때 기대 수익률이라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사실. 그죠? 1%, 2% 먹자고 삼성전자 고점에서 하는 건 되게 어리석은 것 같아요, 사실. 그죠? 그러면 이게 목표 수익이면 차라리 그러면 다른 걸 보든가 아니면 조금 더 탄력적인 거를 여러분들 보시는 게 맞는 거죠. 예. 그럼 안정적인 거 그때 막 찾는다 그러면 안정적인 거 찾을 거면 그 전에 사든가 그럼. 왜? 애초에 빠질 자리도 크지 않기 때문에. 예. 그죠? 근데 개인들이 항상 실수하는 게 이 양봉 막 거래 실리고 양봉이니까 더 걸 줄 알고 사는데 막상 기대 수익률이 작으면 여기서 살 이유가 없어요. 근데 그때 따라 들어가죠 보통. 예. 그러니까 대선이 당장 내일인데 대선 관련주가 오늘 상한가 간다고 이거를 사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그러다 다음날 어떻게 재료 노출,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뉴스에 팔아야 되는데 뉴스에 사고 있으니 꼬꾸라질 가능성이 높은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그런 어떤 매매 습관을 갖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손실 볼 가능성이 높은 분들이에요. 사실상.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에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면 순환매를 이해하시는 분들은 그때 이제 삼성전자를 놓쳤더라도 코스닥이 올라가니까 코스닥 종목 쪽으로 비중을 싣는다거나 아니면 기다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런 것들을 본인이 이해를 해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이해를 해야 여러분들도 아 맞아 라고 했을 때 마음도 편하고 좋은 어떤 성과가 나올 수 있는 거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이제 그 부분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삼성전자가 더 갈 수 없는 이유. 그럼 삼성전자가 더 갈 수 없으면 시장이 꼬꾸라지나? 물론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돈은 어차피 계속 부가가치를 만들려고 하는 게 돈이에요. 그러니까 주가도 땡기는 거고, 요즘에 막 비트코인도 올라가는 이유가 여러분들 뭔데? 그냥 거품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 자산을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비트코인이든. 그러면 이거에 지금 끝자락이 어딘지는 아무도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그래서 지금 자금의 어떤 순환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럼 대형주 다음에 어디 중소형주 코스닥 보세요. 거래 대금이 어떻게 늘어나죠? 예. 그래서 이제 이 흐름들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고, 그래서 제가 설명드렸을 때 여러분들이 옳다거니 까진 아니지만 적어도 저 사람 얘기하는 건 그래도 신뢰가 좀 있어 라고 느낄 정도가 된다면 그 부분부터 이제 시작이다 라는 거지. 예. 점진적으로 자기가 옛날에 해왔던 습관들이 어떻게 변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코스닥 보시면 어떻게 이제 고개를 쳐들었어요. 근데 이제 요 자리가 저항이고, 제가 볼 때 여기 넘으면 신고가, 그냥 이 자리 넘어간다고 보는 겁니다. 왜? 신고가 내 생각도 없는데 이 자리를 뚫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870에서 875에서는 뭐 해야 돼요? 요 자리에서 넘어갈지 안 넘어갈지 아직은 굉장히 불투명해요. 물론 장기적으로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여기가 돌파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는 여기서 올라갔다 빠질 건지 아니면 올라갔다 다시 뚫릴 건지 요거를 예상을 해야 되잖아요. 왜? 올라갔다 밀리는데 이 밀리는 폭이 크면 여기서 뭐 현금 만드는 게 좋은 거고, 여기서 이제 올라갔다 눌렸다 바로 올라갈 건 뭐예요? 당연히 주식을 갖고 있는 게 나은 거겠죠. 그죠? 그럼 현금하냐 아니면 그냥 그대로 존버냐, 이제 그 차이인 건데, 여기서 그냥 뭐 아니면 도, 그러니까 약간 OX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주식 하실 때 무조건. 왜? 비중 조절이라는 게 있잖아. 그죠? 그럼 이 자리에 갔을 때는 현금 비중 얼마? 한 30에서 50. 갖고 있는 종목이 변동성이 크지 않으면 굳이 막 50까지 만들 필요도 없어요. 그죠? 왜? 올라가도 들 올라가지만 빠질 때도 들 빠질 거니까. 그럼 그럴 때는 뭐 30 정도만 있어도 괜찮거든요. 물론 이것도 이제 뭐 선택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거에 대한 어떤 반응도 중요한 거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중요한데 그냥 단순하게 그런 거 다 일일이 생각하면 머리 아프니까, 저항 자리에서 뭐 현금 만드세요. 일부 현금 확보하고 흐름에 따라서 이제 넘어갈 것 같으면 이때 물량을 더 사고 정고점 돌파를 기대하자. 그런 전략으로 가는 거예요. 무슨 부분인지 아시겠죠? 코스피도 저렇게 땡기는 시장인데 코스닥에 돈 들어오면 여러분들 난리 나죠. 사실상.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요게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한 거예요. 요게 지금 중요한 거고, 본 게임은 사실 시작이 됐느냐, 본 게임은 아직 시작을 안 했다라고 하면 좀 그렇고, 이제 시작이 됐는데 본 게임이 이제 왜 정고점이 넘어간 뒤에 뭐가 나와요? 신고가가 나오겠죠. 이 자리를 보니까 정고점 2003년도 고점도 그렇고 2017년 18년 고점도 여러분들 어떻게 일치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요 900짜리 950짜리가 넘어갔을 때 코스닥의 진정 거품이 이제 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준비가 좀 돼 있으셔야 돼. 근데 진폭은 굉장히 클 거예요, 앞으로도. 그러니까 요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를 좀 잘 하셔야 돼. 그러니까 요런 이야기가 있어요. 천리를 가려면, 하루에 천리를 가려면 천리마에 올라타면 된다. 그죠? 단순한 것 같지만 여러분들 그걸 잘 못해요. 그러니까 요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왜 항상 종목들 보면 나는 끝까지 먹으려고 하거든. 근데 이게 여러분들 애초에 안 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파동이 있거든요. 팔았다가 샀다, 팔았다가 샀다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아니면 이거 기회를 놓쳤으면 또 다른 거 보면 되고. 종목이 2,500개인데 매매할 거 100개 없겠어요? 50개 없겠어요? 그지? 그러니까 이것저것 막 눈이 많이 돌아가면 여러분들 뭐가 실수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한테 최대한, 그러니까 개인들한테 최대한 유리한 어떤 전략을 우리는 가져가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거고, 지금 뭐 시장이 암만 좋습니다라고 이야기해봤자 여러분들이 그 종목을 들고 있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즘 시장 변화도 굉장히 좀 빠르고, 호재도 갑자기 나오고 악재도 갑자기 나와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지금 한 가지가 예를 들어 볼게요. 그게 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지. 지금 우리나라랑 북한이랑 사이가 그냥 그럭저럭이죠. 그죠?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대북주가 여러분도 없어. 대북주가 한 주도 없어. 지금 대북주가 없어. 왜? 사이가 안 좋다라고 해서 한 주도 안 샀어. 근데 지금 주말에, 만약 내일 지나고 주말에 여러분들 김정은이랑 문재인이랑 만난대. 그럼 뭐라고 어떻게 될까? 대북주 올라가겠죠. 점상 갈걸? 아니면 뭐 북핵을 뭐 포기하겠다. 뭐 사찰을 뭐 받겠다. 뭐 어떻게 돼? 기습적으로 주말에 그거 나오면은 여러분들 미리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은 대북주에 놓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점상 가고 투상 갈 거 이런 거 단기적으로 100%도 올라갈 수 있어요. 왜? 정부에서 미는 정책인데 지금까지는 북한이 뭐야? 손뼉을 같이 안 쳐주니까 문제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물론 이게 지금 그냥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드리는 거지. 그러니까 요즘에 장이 끝나고 나와도 뉴스가 나오잖아요. 뭐 화이자 같은. 그럼 그냥 지나고 바로 그냥 갭 떠버려요. 여러분들 대응할 시간도 안 준다고. 그러니까 지금의 시장의 현실이 이래요. 그러니까 미리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어떻게 준비를 해놓지 않으면 시장에서 무조건 소외돼요.
소외되고 어떻게 기회를 잃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는 거를 뭐요? 내 포트폴리오 안에 담아놔야죠. 그 종목 숫자가 많아도 상관없어요. 많다고 거북해? 글쎄. 요거는 조금 뭔가를 좀 바꾸셔야 돼, 여러분들. 그러니까 비중을 여러분들 진짜로 주식,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 그랬지만 요즘에는 좀 스타일이 바뀌었는데 한 종목 몰빵했다, 아니면 뭐 세 종목에 몰빵했다, 그러면 그 종목 갖고 끝까지 먹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100% 들어갔으면 목표 수익률이 낮아야 돼요. 비중이 실리면 목표 수익률이 낮아요. 근데 100% 몰빵하고 목표 수익률이 30%인 사람은 당연히 30%안 갔다 꼬꾸라지면 뭐예요? 안 팔아. 왜 안 갔으니까. 그러다 꼬꾸라지면 어떻게 손실이 극대화되는 거거든 이게. 그러니까 전략은 여러 가지지 사실. 그래서 방법은 여러 가지지만 그 방법이 나한테 찰떡같이 맞느냐 안 맞느냐는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고, 시장 상황에 맞춰야 된다는 부분도 굉장히 좀 중요해요. 요거 설명드리니까 여러분들 좀 이해하시겠죠. 대북주가 내가 없어. 근데 주말에 김정은이 문재인이 만난대요. 어떻게?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죠? 극비리 여기서 뭐 만나기로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또 나오면 당연히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안 샀는데 올라가면 뭐 또 놓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즘에 시장 트렌드가 좀 이런 부분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것들의 관련주들은 우리가 포트안에 좀 넣어 놓으면 올라갔을 때 소외되지 않고, 그 소외되지 않았을 때 소외감, 여러분들 소외감이 굉장히 문제거든 사실. 그러니까 소외감 때문에 남의 떡이 자꾸 커 보여요 이게. 소외감이. 아이씨 나는 없는데 계속 가네. 나는 없는데 계속 가. 그러니까 내 거 팔고 저거 샀는데 고점에 물린다고 항상.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최소화시켜 줄 수 있는 게 결국은 알파, 여러분들 알파 부분이고, 이 부분에서 이제 종목들을 어떻게 분할적으로 등록을 할지, 매수를 이까 해 놓을지, 이제 그거에 대한 고민들, 그것만 해주시면 됩니다. 뭐 여러분들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뭐 사실 저희가 최대한 도와드리는 거고, 그냥 말씀드리는 대로만 움직여 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어떤 부분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시장은 조금 더 반등을 보일 수 있고, 물론 눌릴 수도 있죠. 왜? 많이 올라왔으니까 단기적으로 당연히 눌릴 수도 있지만, 그 눌릴 자리 어느 정도 좀 대비를 해서 현금 비중은, 그러니까 이상적인 건 전 그거다라고 좀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항상 한 15에서 30 정도는 갖고 계시면 순환이 굉장히 수월해요. 물론 100%사 있다고 무조건 나쁘다라고 보긴 좀 어렵죠. 근데 이상적인 거는 15 정도에서 30% 정도 들고 계시면 순환이 되죠. 그래서 또 매도되는 게 있으면 현금 만들어지고, 이 갖고 있던 현금으로 뭐 또 사고. 근데 이제 여기 현금이 빵인데 어떤 종목이 나왔어. 그러면은 뭐 매수를 못 하잖아.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내 거 팔고 살 수도 없고, 그냥 기다린다고 보통 많은 분들이 팔고 사는 경우도 아니고요. 그냥 기다려요. 그럼 기다리다가 이 종목 올라가. 그럼 뭐 아이씨 나 사지도 못하는데 수익 받네, 짱나네, 약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기분이라는 게 사람들이. 그래서 약간 이제 그 부분들. 그래서 항상 이상적인 어떤 순환을 하기 위해서는, 리스크 관리 플러스 순환을 위해서는 이제 저런 어떤 전략들을 써 주셔야 되는데, 현금 비중,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일단은 체크를 좀 하자. 근데 이제 만약 그게 안 되는 분들은 저희 쪽 직원들한테 이제 문의 주시면 됩니다. 플러스 채널 여러분들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또 대답해 주실 거니까 그때 이제 물어봐 주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제 시장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고요. 본 게임은 시작이 된 것 같긴 하지만 그 피크점은 올해는 아니다. 언제? 내년이다. 근데 이제 올랐을 때 여러분들 최대 성과를 좀 내기 위해서는 한 방에 급등하면은 별로 좋지 않죠.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갔다가 꼬꾸라져. 그러니까 만약 2,000인데 여기가 뭐 3,000까지 갔어. 쭉 올라가, 한 방에 올라가. 그 다음 꼬꾸라지면 뭐예요 이게? 뭔 소용이야? 진짜 삼성전자가 한 달 만에 100% 올라와서 2,000이 3,000 됐어. 그 다음부터 꼬꾸라지면 여러분들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런 시장 뭐 좋은 거 아니잖아요. 그죠? 가장 좋은 건 개인들 입장에서 뭐 박스권이 제일 좋아요. 박스권이 제일 좋습니다. 박스권. 올랐다 빠졌다 올랐다 빠졌다 올랐다 빠졌다, 이게 제일 좋아요. 거기서 욕심은 좀 덜어서 무조건 먹으면 팔고 먹으면 팔고 먹으면 팔고 이렇게. 그러니까 새로 사는 종목에 매수는 잘하는데 매도를 못 하시는 분들은 고점에 팔려고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매수는 잘해. 올라갈 종목은 잘 골라. 하지만 고점이 어디까지 올라갈지 몰라. 10% 갈지 5% 갈지 15% 갈지.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계산하지 마세요. 별 의미 없어요. 물론 꼭대기 팔면 좋지. 항상 꼭대기만 팔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먹는 거에 의의를 둔다 보면은 순환이 여러분도 잘 되거든요. 스트레스도 좀 적고. 그러니까 본 게임은 이제 내년이니까 요 부분들 집중해서 좀 잘 보시고, 제가 지금 종목을 좀 이야기 드릴 테니 하시던 분들은 그냥 하시던 대로 하면 됩니다. 하시던 분들은 하시던 대로 하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보면 전략 종목 이야기를 좀 하고요. 전략 종목이 뭔지 모른다 그러면 이제 그분들은 좀 알아야겠죠. 배우셔야 될 텐데 질문도 좀 주시고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보면은 여러분들 그 일별 수익이라고 있잖아요. 일별 수익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요즘 장이 좋고 씨앗 뿌려놓은 게 많으시면 이렇게 꾸준하게 수익 실현이 돼요. 그러니까 수익 실현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내 심리를 안정시켜 준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장이 오늘처럼 올랐지만 빠지는 거 5, 올라가는 거 5 이럴 때는 계좌가 반등을 못 보일 때도 있을 거예요, 사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팔리는 종목이 있으면 괜찮거든요. 팔리는 종목이 있으면 괜찮아요. 왜? 계좌를 순환시켜 주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상승 종목이 더 많거나 아니면 5대5 정도, 오늘 같이만 돼도 사실상 수익금이 훨씬 더 큰 건데 중요한 부분들은 이렇게 순환을 계속 시켜야 돼요. 근데 이제 이 순환이 안 되는 분들은 예전에도 이제 매매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냥 갖고 있다, 장 오르니까 내 거 가나? 안 가면 또 짜증나고, 그죠? 오를 때 갔는데 본전 안 되면 또 대응이 안 돼. 근데 대응이 안 돼서 가만히 냅뒀더니 또 다음날 그냥 밀려. 또 짜증나고. 이런 매매를 하시다 보면 어떻게 해? 그냥 시간만 갈 가능성도 있는 거고, 멘탈이 털리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좋은 종목을 들고 계셔도 그걸 끌고 가기가 힘들거든요, 사실상.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계속 뭔가 순환을 시켜가는 이제 그런 부분들로 가시다 보면 굉장히 도움이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많이 될 거다라는 거죠. 이제 그거는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알고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종목을 이야기하기로 했죠. 보겠습니다. 자,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가요. 비트코인 관련주, 뭐 빗썸 관련주, 그죠? 아니면 뭐 두나무, 업비트죠. 업비트 운영하는 데가 두나무고 그 두나무 관련주가 우리기술투자. 빗썸은 그 비덴트고, 그렇게 또 구분이 되고, 비트코인이 막 가격이 오르면 또 옛날처럼 막 채굴 관련해갖고 주목을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이제 파생되는 것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제이시언도 말씀을 드렸죠. 제이시언도 말씀을 드렸고, 하긴 한데 지금 일단은 뭐 보안 관련주는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보안 관련주. 그래서 보안 관련주도 예전에도 뭐 몇 가지 말씀 계속적으로 좀 드렸었죠. 뭐 정보 인증이라든가 K사인, 뭐 라운시큐어, 뭐 이런 것들, 그죠? 뭐 아톤, 뭐 파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 K사인 좀 담아볼게요. 1,600원, K사인 1,600원 전략 등록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정보 인증 좀 볼게요. 공인인증서는 이제 폐지가 되지만, 어차피 뭐 인증 시장은 계속 확대가 될 수 있는 거고, 그 안에서도 그래도 좀 영향력이 큰 기업이 한국 정보 인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트폴리오에 여러분들 이거를 이제 뿌려준다라는 거는 사실 중요한 부분들은 당장에 매수하고 바로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가능성이 높은 것들. 시장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즘 반도체 관련주 많이 가잖아요. 그죠? 지난 시간에도 제가 뭐 한미반도체 내지는 뭐 디바이스 ENG,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주들을 말씀드렸고 그런 게 지금 막 다시 올라와요. 결국엔 빠졌다 올라오든 올라가서 수익 실현이 되든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런 부분들. 왜? 시장이 지금 뭐 사실상 미국장도 뭐 반도체 관련주가 막 굉장히 잘 가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가는 거 마이크론이 따라오는 그런 그림이란 말이죠. 근데 시장에서는 그 지금 반도체 관련주가 꾸준하게 지금 박스권 뚫리면서만 이제 급등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결국에는 반도체 관련주가 안 간다고 내가 그냥 지루하니까 그냥 내팽개치거나 Y 없었으면 그냥 또 소외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중요한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오리엔탈 전공 다시 하겠습니다. 2,700원. 이거는 턴어라운드가 성공하는 조선 기자재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미반도체는 이번에 실적이 굉장히 좀 좋더라고요. 지난번에 제가 추천드렸는데 아마 거의 매수가 위에 있거나 거의 그 수준? 아니다. 오늘 지금 보면은 저점 매수 되신 분들 아니다. 그 부분까지는 없을 것 같아서 일단 요것도 또 똑같이 12,800원에 우리가 전략 등록합시다. 12,800원에 자신이 안 되면 뭐 비중 좀 더 담으면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기존에 갖고 있는데 매도 안 나간 거 어떡하나요? 또 추천 나가면 그만큼 또 사세요. 최초 전략 등록 하듯이. 그죠? 그럼 이미 한 1%가 1.5% 있는데 1.5% 추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략 등록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좀 보시고 그래서 12,800원. 그래서 한미가 이번에 실적이 좋아서 배당도 물론 오래 되고 있어도 되고 단기적으로 봐도 되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선택이 좀 달려 있는데 일단 어떤 알파의 목적은 뭐 빠른 순환이잖아요. 그죠? 빠른 순환인데 지금 위치도 괜찮다. 박스권 돌파되는 것들은 무조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고점 이렇게 넘어가는 것들. 그러니까 이제 부딪히고 내려올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이런 흐름들이 보인다라는 걸 실적에 받쳐주고 있고 우리나라 산업에서 탑픽이 지금 뭐야? 반도체. 결국에는 반도체 빼면은 시체잖아. 그러니까 주식이 올라가는 거 여러분들 딱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땡겨서 비싸게 팔아먹기 위해 땡기는구나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명분이 얼마나 좋아? 뭐 실적이 좋은데 실적이 좋은 걸 땡겼으면은 야 좋으니까 샀지라고 할 말이 있는 거죠. 근데 돈도 못 보고 잡주 막 이런 거 사갖고 요즘에 보면은 막 펀드 조사받고 이런 거 보이시죠 여러분들? 그러면 말도 안 되는 거 막 땡겨놓고 막 주가 띄워놓고 막 이상한 짓거리 하고 응? 되게 어리석잖아. 저 실적 좋았는데 샀는데요 이러면 할 말이라도 있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도 좋고 실적도 좋고 그래서 중단기 다 좋은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대원미디어 가겠습니다. 대원미디어는 7,200원. 오늘 종가보다 좀 높지만 그냥 그때 전략 등록하겠습니다. 내 시초가에 매수 되겠죠? 그 다음에 좀 빠지면 좀 더 사세요. 전략 등록하시면 되고. 지난번에 XM 등록하신 분들 XM 오늘 좀 급등 나왔는데 오늘 매도 되셨을 수도 있는데 요거 다시 한번 등록합시다. XM 4,100원에 등록하겠습니다. XM 4,100원. 엑셈도 보안주예요 여러분들. 개인정보 보안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은행이나 이런 데 많이 써요.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서. 그래서 이번에 실적들 많이 좋아지죠. 근데 주가가 사실상 실적 매출액은 지금 사상 최대인데 주가는 오히려 거꾸로 가요 쟤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의 위치도 단기적으로 괜찮고 좀 추세로 봐도 괜찮다라고 볼 수 있는 종목이다 말씀드립니다. 한국 큐빅 4,100원. 엑셈이랑 매수가 똑같네요. 어떻게 공교롭게 또. 이것도 저퍼주. 아, 오늘 그 말씀 못 드렸네. 다음 시간에 그거 좀 말씀드려야겠다. 이격도. 예. 이격도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삼성 엔지니어링 13,200원. 삼성 엔지니어링 13,200원. 예. 뭐 기업은 그냥 삼성건설사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즘에 수주가 많고 실적도 굉장히 좀 좋아요. 예. 그래서 엔지니어링 붙은 거는 우리가 이제 턴키라 그러지, 설계, 그 다음에 뭐 시공 이런 것들도 같이 좀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코프라 4,300원.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에요. 네,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4,300원 코프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여러분들 전략 등록할 때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수 있거든요. 지난번에 팔았는데 또 다시 사? 왜 비싼 값에 사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생각 하지 마세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고 여기서 뭐 한 7, 8% 올라갈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응? 어떤 부분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먹고 또 팔고 굴리고 또 현금 만들고, 먹고 팔고 굴리고 또 현금 만들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순환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전략 매매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팔렸는데 팔린 가격보다 더 비싸게 사는데 이거 이래도 괜찮은 건가요? 라고 누군가는 이야기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옛날 방식이다라고 보긴 그렇지만 이 매매법에는 여러분들 그 마인드는 별로 안 맞습니다. 아시겠어요? 3,700원 네오셈. 지난번에 네오셈도 수익 전략 등록하신 분들 잘 드셨을 겁니다. 3,700원. 왜 우리가 지난번에 한 3,100원에 전략 등록 해놨으니까 700원으로 다시 등록할게요. 왜? 더 갈 수 있어. 지난번에 우리가 이 자리에 샀으니까 올라갈 때 튀었죠. 빠졌다 다시 올랐는데 괜찮아요. 또 다시 사도 또 올라갈 수 있어요. 왜? SSD는 여러분들 이제 시작이에요. 스스드라고 해야죠. 우리가 하드디스크에서 SSD로 바뀌잖아요. 근데 SSD 그 테스트 업체 중에서 1등입니다. 실적도 많이 좋아지고 있고. SSD가 하드디스크랑 다른 거는 처리 속도가 매우 차이가 나죠. 컴퓨터 써보신 분들은 아마 부팅 속도가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뭔가 연산이나 이런 거 처리할 때 굉장히 지금 빠른 어떤 부분들로 진행될 수 있는 거. 자, 프로텍 28,500원 등록하겠습니다. 프로텍 28,500원 등록할게요. 프로텍. 이건 디스펜서 장비인데 LED 쪽도 유망하고 반도체 쪽도 유망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지난 화요일날 여러분들 3강이 제가 말씀드렸는데 매수 되셨을 텐데 이것도 매수 되시고 매도 되신 분들이 계실 건데 3강에 또 볼게요. 19,000원으로. 풍력은 그러니까 지수가 안 가면 얘네들도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데 지수가 올라가면 신재생은 저는 무조건 좀 보려고 해요. 그래서 19,000원으로 전략 등록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둘, 열세, 열네. 한두 개만 더 할까요? 시간도 지금 뭐 30분 다 됐는데. 요거 말씀 안 드렸구나. 제우스.
제우스 23,000원. 그러니까 지금 전략 종목 중,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매매하다 보면 이제 그런 어떤 습관을 갖고 계신 분 계세요. 응? 거래량이 무조건 많은 종목을 내가 매매해야 수익이 난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거래량이 없는 것도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도 혼자 거래하실 수 있을 정도만 되면 돼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진짜 하루에 뭐 10,000주도 안 되고 이러면은 되게 답답하거나 짜증스러울 수 있는 건데, 여러분들 거래하실 때 특별히 문제 없으면은 거래량이 적어도 오히려 그게 더 편해요. 추세적으로 좋은 것들은. 그러니까 오히려 알파를 쓰시는 분들이 직장인이 많이 계시죠. 뭐 전업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내가 장중에 대응을 못할 때 알파가 해결해 주잖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막 보고 수익 날 수 없는 거, 그러니까 수익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중에 못 보고 있어서 수익을 못 내는 것들은 놓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못 보는 동안에. 그죠? 근데 그거를 뭐 알파가 대신해 주는 거니까. 근데 거래량이 없는 것들 중에서 여러분들 좋은 게 진짜 많거든요. 사실. 눈에 띄지 않은 것 중에서 추세 좋은 게 훨씬 많아요. 개인들 눈에 띄는 것 중에서는 보통 그 자리에서 크게 가거나 그런 것들이 많이 없죠. 예. 그래서 제우스 이런 것들도 종목은 되게 좋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모르지. 왜? 공부를 안 하니까. 근데 애초에 거래량이 좀 적다 하셔서 패스하시는 분도 계신데, 거래량 없는 것 중에서 진짜 우량주도 많습니다. 예. 오히려 여러분들이 직장인들 특히 더 편하게 매매할 수 있는 것들이 거래량이 적은 것들에서 훨씬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도 등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우스 23,000원 등록하세요. 하나만 더 봅시다. 그래서 막 거래가 활발한 것과 아닌 것과 섞어주는 게 제일 좋아요. 예. 오늘 한국 패키지는 상승 안 나왔으면 좀 괜찮을 뻔했는데 오늘도 추가 반등해갖고 조금 아쉽다. 저거는. 예. 한국 패키지는 오늘 좀 아쉽고, TK 케미칼, 요거 가겠습니다. TK 케미칼 단기적으로 급등한 거 아닌가요? 괜찮아요. 어차피 여러분들 알파는 내가 그 자리에 많은 물량을 사는 게 아니잖아. 그죠? 전략 종목을 쓰실 때는 그 자리에서 많은 물량을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첫 스타트를 너무 겁내지 마세요. 왜? 빠지면 더 사면 돼. 네. 근데 결국에는 빠져서 다시 갈 수 있으면 빠질 때 사는 게 좋잖아.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종목들로 우리가 포트 구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기반의 경우는 뭔데? 점유율 좋은 거, 실적 좋은 거. 결국 지수 올라갈 때 가장 큰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요즘에는 여러분들이 이전에는 막 안 가던 것들이 막 움직이잖아요. 안 가던 것들이 움직이니까 안 갈 때는 이거 맞는 거야? 뭐 이렇게 안 가. 짜증나네 막 이렇게 하시다가 오히려 올라가니까 이게 이거구나라고 느끼시는 분들 요즘 많아질 거예요. 왜? 그런 것들이 이제 올라오니까. 그러니까 물량을 매집하고 다시 올라가 주니까. 그래서 일단은 중요한 것들은 결국 궁극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게 있나 없나, 그 다음에 그 종목이 맞나 아닌가, 이제 그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일단 TK 케미칼은 2250원에 잡읍시다. 그러니까 얘네가 지금 가는 TK 케미칼이 지금 적자 전환했는데 실적이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있어요. 왜? 섬유 요즘에 스판덱스 가격이 여러분들 많이 올라요. 그러니까 경제가 좀 개선되면서 섬유 관련주들이 좀 올라가고, 그 다음에 대한해운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움직이죠. 해운주가. 왜? 운임지수가 오른다고. 근데 지금 BDI는 떨어져요. 반대로. 근데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많이 올라가는데, 대한해운은 BDI도 하고 컨테이너도 합니다. 그래서 걔가 올라갈 때 대한해운의 최대 주주가 뭔데? SM그룹이거든요. SM이 여러분들 아시는 뭐 엔터 SM이 아니라 SM그룹이라고 있어요. 걔네가 남선알미늄, 뭐 TK케미칼, 대한해운 뭐 이런 애들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 때문에 같이 엮어서 움직여요. 그럼 두 가지죠. 경제가 좋아지는 것들에 기본적으로 해운이나 화학주 엮어서 움직이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TK케미칼은 2250원 정도 전략 등록하면 좋겠다라고 보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빠지면 오히려 더 사고, 거래량도 오늘 굉장히 좀 양호해서 한 번 더 올려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요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 14개인데 14개 여러분들 저희가 요 방송 끝나고 바로 올려드릴 거고요. 어떻게 쓰면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를 이해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기존에 하시던 방법과는 다를 거다.
그냥 좋은 종목 사놓고 기다려야만. 그러니까 이거는 오히려 기다리는 게 좀 더 여유롭지. 나 혼자 할 때는 이 종목이 뭐 하는 건지 맞게 들어갔는지. 근데 보통 뭐 지금도 진단을 제가 해드리면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걸 저한테 물어보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막 시가총액 100억, 뭐 200억도 안 되고 거래량도 없고 적자인 것들 있죠. 그런 종목 막 사가지고 막 많이 사갖고 막 이래. 왜 그게 잘 되면 그러니까 200억짜리가 1000억 되면 대박 날 수 있지 않나요? 이런 논리예요. 근데 주식은 그걸로 하는 게 아니야. 그냥 주식은 전석대로 가시고 여러분들 뭐 차라리 일확천금을 노리실 거면 로또를 하세요 그냥. 응?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 그래야 뭐 꾸준한 수익이 어떻게 발생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요 부분들처럼 계속적으로 일배 수익이 계속 쌓이잖아요. 지금 쓰고 계신 분들은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그래서 이용을 잘 못하시는 분들은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가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궁금증은 저희 쪽에 문의를 주시고요. 잘 하고 계신 분들은 하시던 대로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자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내일 시장 다음 주 시장도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